조금 지난 기사긴 하지만 꽤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간현대에서 올 초에 보도한 기사인데, 처음엔 여느 보도처럼 일본은 이미 해결한 문제를 한국이 단지를 건다 식의 논조를 보이다가 중반부터 나름 외국의 시각을 언급하며 중립적인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입장에선 동조할 수 없는 내용이 많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상황이 얽히면서 일본인들의 혐한 분위기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일본 나름의 할 말은 있는 것이지만 과연 이러한 감정이 타국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된다. 한국의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13.5% 증가한 71.5%였고 이것은 197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악의 숫자다. 되돌아보면 작년은 장기간 걸쳐 있었던 한일 간의 대립이 한꺼번에 분출해 폭발한 해였다. 종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의 역사 문제가 경제에까지 파급되었고 지소미아 협정의 일방적 파기의 통고도 있었다. 결국 미국의 개입으로 파기는 실표 직전에 피했지만 양국 정부 간의 불편한 관계는 민간 차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일본인들이 한국에 품고 있는 불만을 세계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런던대 킹스칼리지의 일본 프로그램 부장인 이탈리아인 파타라노 씨는 최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일본인들의 반감이 높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15년에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가역적인이란 문구가 들어간 합의를 현 정부에서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추가 사과를 요구했고, 지소미아 파기 선언이나 18년 말 한국 해군이 일본 자위대의 사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것도, 또 독도 주변의 대규모 군사훈련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역사의 종말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학자인 일본계 미국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씨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전 정권의 합의를 새 정권에서 뒤집었고 마치 미중무역 문제 같은 논쟁도 벌어지고 말았으며 한국의 내정의 편차폭과 일관성 없음이 매우 문제라고 했다. 즉, 이러한 억지 등이 일본인의 감정을 거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 지식인들의 견해도 일치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해외 지식인들이 모두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의 심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가냐고 하면 그것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앞서 말했던 파타라노 씨는 한일 관계를 지켜보는 서양 미디어는 양국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올바르다라는 견해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비교적 좌편향적인 뉴욕타임스는 한국 측의 눈높이에 다소 공감하며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의 완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일본의 공감까지는 아니지만 불만 욕구가 쌓이고 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매체의 정치적 입김이 반영된 것일 뿐이지 양국민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지극히 평면적인 시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전 편집장 비레못은 일본이 한국에 분노하는 것은 단기적인 입장에서 잘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일본은 한일 관계의 긴장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는 영국인은 결코 기억하지 못하고 아일랜드인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으며 지배하던 나라와 지배를 받던 나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골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 75년이라는 길이는 기억을 희미하게 하는데 결코 긴 시간이 아님을 지적했다. 오랜 세월 독일에 살고 있는 작가 가와구치 마네미는 한일 관계는 유력으로 치면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인데 독일은 폴란드에 대해 지금도 전쟁에 대한 죄와 반성을 잊지 않고 있으며 양국 간 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반성을 언급한다고 했다. 이러한 반성을 저자세로 쌓아온 덕분에 현재 폴란드인들은 독일에 대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비레모 씨도 일본의 보수 엘리트는 수십 년에 걸쳐 한일 관계의 긴장을 푸는데 실패해왔다고 말한다. 독일이 폴란드에서 했던 것처럼 전후에 지속적인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일본은 외교에 있어서 몇 번이나 사죄를 거듭해왔을지는 모르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집권해온 자민당의 지지층에 낡은 사고에 파워풀한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일본인의 견해와는 별도로 해외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불성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사라져도 아무도 곤란하지 않다. 한국은 필요 없다. 이것은 일본의 잡지 표지이다. 이런 혐오에는 이제 당치도 않는 집념마저 느껴진다. 한국의 한해 문화와는 또 다른 부류의 독특한 감정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카네기 의원의 선임연구원 데빈 스튜어트 씨는 이 상황을 한탄한다. 한일 양국의 리더가 역사적인 문제를 이용하여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국내 문제를 외면하게 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역시 이에 가담하여 국민의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국 CSIS 태평양지 보이사 브래드 그로서머 씨는 일본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한국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은 국내 통치에 문제가 생기면 그 울분을 일본으로 분출하기가 쉬울 수 있는 만큼 일본인은 한국인에게 더 이상 적으로서 혐오감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일본과 많은 이익과 목적을 공유하는 파트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와 같은 행동이 아니라 공감대를 찾을 때까지 참을성 있고 초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전 미국 방부 차관보 조셉 나이 씨는 일본인들은 싫다는 정서에 따라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경종을 울렸다. 지금까지는 한일 간의 논란이 재현될 때마다 동맹국인 미국이 물밑에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 나라 일에 매달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계의 지성들은 이렇듯 한일 간의 대립과 감정의 앞날을 지극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두 나라는 어른이 되어 과거를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상입니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인터뷰가 된 것이기에 마치 일본이 어른으로서 한국을 대응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매우 거슬리기는 하지만 기사의 목적은 한국을 우위에서 보자라는 컨셉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일본이 느끼는 혐한의 감정이 일정 부분 이해는 가나 밖에서는 그 감정을 동조하지는 않으며 일본은 가해자 입장에서 독일과 같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고 한국의 감정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시아의 대표주자이며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서양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밖은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일과 일본의 혐한을 같은 등급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사과의 진정성은 하는 쪽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쪽이 정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 사과든 뭐든 일본은 결국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또 상당수는 정말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관계 회복은 가능하다고 보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시작은 일본이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만의 해석을 내놓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